지난번에 그 2차 방정식 거의 다 지도를 끝냈지? 그 마플 시간 다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치? 숙제는 다 해봤네. 이틀밖에 못합니다. 밀리면 안 되고 우리가 목표가 이제 3월에는 수학을 좀 다 해야 돼. 그치? 어느 정도 3월에는 수학은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4월 되면 다른 과목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너희도 4월이 시험인데 시험 다가오면 다른 과목도 이제 불안한 말이야. 그래서 수학은 3월에 이미 좀 어느 정도 메이드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빨리 진도 다 따라잡아야 되고, 밀린 사람은 내가 유형별로 3개씩만 잡고 옆으로 쭉 넘어가라고 했어. 한 유형을 그냥 중장창 팔 필요 없이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선은 너희들 빨리 그냥 전범위로 뛰어들어야 돼. 왜냐면 너희들 항상 잊지 말게 그래 경쟁자야 된다고 그랬어. 같은 학교 이제 등급 경쟁을 해야 될 친구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하잖아.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마플 시너지에 있는 유형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돼. 그럼 오늘 이차함수를 좀 지도를 나갈게. 이차함수라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는 그 숙제 부분 질문하고 개별적인 질문들 이런 거 해결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봐봐. 2차 함수인데 우리가 2차 함수는 이미 중3 때 배웠단 말이야. 당연히 중3하고 겹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2차 방정식이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2차 분수이지? 요 세 쌀이 뭐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기 과정이지? 1학기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이 세 쌀이 뭐야? 이 세 쌀이 왔다 갔다 이게 돼야 돼. 그거에 대한 게 바로 뭐냐면 1학기 과정의 목표고,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보면은 마플 시너지 같은 게 2차 함수라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돼 있지? 책에 보면은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고,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 2차 함수지. y는 ax제곱에 bx의 여기 2차 함수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여기 2차 방정식이잖아. 요걸 2차 함수, 요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우리 틀린 그림 찾기. y 대신 0을 집어넣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요 2차 함수에 뭐가? x절편이지.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우리가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절편을 구한 거거든.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즉 x축과의 교점이 이 방정식에 실결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근해 공식을 몰라. 근해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봐. 근해 공식을 모르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컴퓨터에 넣으면 되겠지? 어떤 함수를 딱 그렸더니만 이 x축과의 교점이 딱 찾아졌어. 여기가 만약 1하고 3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딱 주어지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다? 이 실근이 1하고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뭐냐면 내가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몰라. 요 점들이 궁금한데 요 점은 그 뭐냐면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2차 함수의 두 실근이 바로 이 x절편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이 x절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왔다 갔다 잘 돼. 이 둘 사이의 관계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별개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나는 함수로 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는 2차 함수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지. 되겠니? 그거 외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처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위치관계지? x축과의 위치관계인데 우리가 2차 함수 아래로 보는 과정을 했을 때 케이스 자체가 세 가지밖에 없어. 아예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세 가지 케이스 있잖아. 여기 2차 함수의 개형이 될 것이고, 그럼 봅시다. 지금 얘가 지금 2차 함수 y는 fx인데 첫 번째 교점이 발생하지 않아.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fx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y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이 2차 방정식이 시근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없어야 되겠지? x축과의 교점, 아까 전에 말했잖아. 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시근이 되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시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그러니까 얘가 허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형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접하는 경우야. 접한다는 거는 뭐냐면 x축과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지. 즉 이 방정식의 시근이 오로지 하나 나와야 돼. 중복된 근으로. 그래서 판별식이 뭐가 되냐면 이거는 0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점이 두 개 발생하는 경우. 교점이 두 개 발생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을 커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거잖아.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거지. 분명히 지금 뭐냐면 2차 함수를 묻고 있는데 나는 뭐로 대답하고 있어? 판별식으로 대답하고 있잖아.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유형 1번 같은 거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 아니니? 두 번째 거 해볼까? 유형 1번의 두 번째 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유형 1번의 두 번째 문제 보면은 2차 함수가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 있어. 얘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구성하고 싶대.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잖아. 아래로 블록인 유가 2차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발생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지. 교점 두 개 발생. 그러니까 요거에 짝수일대 판별식을 적용시키면 이 절반의 제곱이니까 4지 마이너스 1은 a잖아. 얘가 얘보다 커야 돼. 그래서 a가 4보다 똑같다고 볼 수 있지.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냐 하나냐 0개냐 그걸로 나온다는 거지. 유제들 좀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고. 유형 2번 볼까? 유형 2번에 뭐가 되냐면 항등식이 약간 추가된 거야. 그럼 항등식이 추가됐을 때에는 항등식을 적용시키는 타이밍은 언제라고 그랬어 내가? 항등식 이론을 적용시키는 타이밍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유형 2번 같은 거 봤을 때 유형 2번 첫 번째 문제 볼게. 첫 번째 문제 보면 이차함수애가 y는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k지 그리고 x 그 다음에 k의 제곱은 2k의 플러스 b잖아.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 항등식 표현은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요 그림이잖아. 일단 x축에 접한대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여기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 적어보면은 a 더하기 k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1놈 1놈이니까 k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b가 되겠지. 판별식. 우리 판별식을 썼다는 얘기는 y 대신 0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함수를 방정식으로 내가 풀고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항등식 이론을 적용시킬 건데 항등식을 적용시키는 타임이 마지막이라고 있어.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k 값에 관계없이 k가 있는 애들 k가 이렇게 없는 애들 있지? 이게 계속 변한다는 거지. k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 항상 0이 되고 싶어. 항상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고 k제곱 찾을 것이고 k가 있는 애들 누구 있어 여기? 2ak 나오죠. 여기 2a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나오죠. k가 없는 애들은 여기 a제곱 있을 것이고 빼기 b가 있지. 그럼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냐면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도 1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가 상당히 많아. 유형 3번 숙제. 제목 뭐라고 되어 있니?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유형 오잖아. x축과 만나지 않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로 해주면 되겠지? 너희들 한번 해봐. 숙제로.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관한 문제 봅시다. 거리에 관한 문제. 유형 4번으로 할 건데 유형 4번은 뭐 1번 첫 번째 문제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세 번째 거를 가지고 해볼게. 세 번째 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림 있는 문제지. 우리가 다음 시험에 이참수의 그 기출들을 복습 시험으로 한번 볼 건데 상당히 어려워. 그걸 좀 뭐 겪어봐야 돼. 이참수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그 세 번째 문제 볼 건데 유로하직 이참수, 아래로 블록인 유로하직 이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얘가 지금 보면은 y는 x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k이 있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의 길이가 나와 있어. a의 길이가 여기다 이렇게 돼 있어. 요 길이가 이렇게. 이거 가장 빠른 틀이 뭘까 이거?
가장 빠른 풀이는 대칭축이 나와 있잖아. 대칭축의 성질이 요번에 가장 빠르겠지? 지금 요거의 대칭축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x 이퀄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좌표가 있는 대칭축 마이너스 2야.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당연히 요 길이가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사이좋게 얼마씩? 3씩 나눠가져야 되지. 그렇죠? 대칭축이 올리니까 B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3도 했으니까 1컴마 여기 되지. A점의 좌표는 3을 빼야지. 마이너스 1컴마.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 수 있었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보면 봐봐. 중학교 때 이참수가 있어. 이참수가 여기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야. 이게 Y는 fx라고. 식작성하는 거지. 식작성. 그러면 여기는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지?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을 지나니까.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인수정리가 뭐였지? 1 넣었을 때 0 나오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되겠다. 그게 인수정리였어. 여기다가 알파 넣었을 때 0이 나왔어. 그럼 무슨 인수? x 마이너스 알파가 인수 갖고 있어야지. 이 자리에 베타 넣으면 0 나오지? 베타 콤마 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베타는 인수 갖고 있어야지. 최고창 모를 때는 a를 반드시 찾고. 아까 이거 우리가 식작성이 가장 기본기잖아. 이거는 기본기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봅시다.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하고 1이니까 요 식은 어떻게 돼야 돼? y는 그 식을 먼저 작성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되지? x 더하기 5에다가 x 빼기 1이 되겠지. 최고차는 어차피 1이니까 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전개한 게 바로 얘가 돼야 되니까 x의 제곱에 4x의 마이너스 5. k가 마이너스 5가 나오지. 정답이. 그럼 문제들 한번 쭉 한번 해보고. 유형 이게 4번이지? 저기 3번이 아니라 4번이야. 그다음 유형 5번으로 넘어갈 텐데 유형 5번도 같은 문제야. 지금 해서 봐봐. 유형 5번의 첫 번째 걸 보면은 한번 해볼래 이거? 얘들아 x축과 교점 나와 있잖아. 마이라고 3이잖아. 식을 어떻게 나와야 돼? 요거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x축과 교점 알고 있을 때 유형 5번의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 x축과의 교점이 나와 있어. 마이라고 3이래. 식을 간단히 만들어. 이렇게 나오니? 그냥 한 방에 나오면 최고점에서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x의 제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 a 값이 마이너스 2고 b도 얼마? b도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아주 그냥 쉬운 문제지. 다 적은 사람은 이제 유형 6번 쪽으로. 유형 6번에 그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래 이거. 도전 한번 해볼래 이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내가 한번 했던 문제야. 이거 비슷한데 한번 해봐. 이것도 얘들 은근히 잘 나오기 때문에. 유형 6번의 첫 번째 문제.
치울까? 지금 fx가 있어. 지금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분의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2차 방정식 좀 비슷한데 지금 fx 우선 이거의 두 분의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평형이 뭐냐면 이 자체가 아예 그냥 유승이랑 돼버리거든요. fx 이퀄 0의 두 분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그래 이제 여기서 안 쓰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5가 되고 알파 베타가 6이 돼. 이거 있나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라고 그랬지? 무조건 두 개라고 그랬어. 두 개. 그랬을 때 문제가 묻는 거 우선 요 fx 이퀄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f 알파 0이고 f 베타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묻는 거는 요놈이 아니라 f의 ex 빼기 1. 그럼 요거의 두 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피하고 요 두 분을 피하고 q라고 한번 잡는다면은 근이라고 하는 건 걔는 뭐냐면 이 x자리에 들어오는 근이라고 했지. 뭐가 성립되냐면 f의 2p 빼기 1이 0이다. 여기 성립될 것이고 동시에 2q의 빼기 1 0. 얘도 동시 성립되겠지? 근이니까 그 이유는 근을 내가 pp라고 잡았으니까. 맞지? 내가 집에서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2차 방정식에 그럼 오로지 두 개밖에 없어. 오로지 두 개야. 그러면 봅시다. 그 두 개가 바로 알파 베타거든. 그러면 얘 동그라미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알파가 되면 얘가 정확히 베타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 나오게끔 하는 애가 두 개밖에 없어야 돼. 위에 게 알파면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왜냐면 합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 두 개 더해볼게. 얘 1에 더하면 2로 묶었을 때 p 더하기 q고 더하면 마이너스 2지. 대입만 주면 되겠어. 여기 5가 될 거고 5는 2의 p 더하기 q 이게 빼기 2가 되니까 넘어가면 되지. 2분의 7 되겠지. 정답은 2분의 7 되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 유형 7, 8, 9번을 한 방에 볼게. 잘게 쪼개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유형이지. 유형 7번, 8번, 9번을 한 방에 볼게. 그러니까 뭐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이지. 2차 함수와 직선일 때 그래서 그냥 기본이 되는 거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지. 그럼 뭐야?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잖아. 세 가지고 이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뭐 너희들 기본수로 한 번이라도 줬으면 당연히 알 거야. 그럼 교점에 두 개 발생하면은 교점에 두 개 발생한다는 거는 내가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했을 때, 즉 뭐냐면 얘를 y는 fx라고 하고 2차 함수를 이 직선을 y는 gx라고 내가 이름 붙인다면은 내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우리가 fx하고 gx 같다 이렇게 했잖아. 교점이라고 하는 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y 값들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갖다 놓지. 그럼 요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얘가 2차니까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fx 빼기 gx 이퀄 0이라고 하는 건 얘네는 그럼 뭐냐면 2차 방정식이야 얘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바로 교점이 되는 거지. 교점이 x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발생할 때에는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만 잘한다는 기억하지.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 판별식이지.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결론이지. 그래서 딱 하나만 해볼까? 유형 3개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하나라고 한 문제라고. 하나만 해볼게. 유형 7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유형 7번의 첫 번째 관항이면 y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하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지. 내가 서로 다른 조절을 샀는데 서로 다른 조절을 샀는데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두 개를 연립하지? 갖다 놓는다 이랬어. 얘하고 이걸 갖다 놓잖아. 즉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얘랑 x 플러스 k 갖다 놓지?
이렇게 갖다 놨을 때 또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2개 발생해야지. 그래서 이제 2x의 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1 마이너스 k지. 요거에 판별식 절반의 제곱 얼마? 4 마이너스 1로 밀어보니까 2의 1 마이너스 k 0보다 커야 되겠지. 정리하면 4 마이너스 2에다가 2kg 0보다 크다고 해서 k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지. 답이 나왔지. 정답은 1번. 유형 8번 9번을 숙제를 한번 해보고 어차피 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다 적은 사람은 유형 10번 적어. 유형 엄청 잘게 쪼개놨는데 유형 10번의 첫 번째 것만 해볼까? 첫 번째 거. 지금 방금 거를 할 수 있으면 유형 10번의 첫 번째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유형 10번의 첫 번째 문제. 전 그 메타 시간 바꿔요. 바꿔도 돼. 문제로? 저 9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메타 시간에는 전보 밑으로 갈 거 아니야? 이제 좀 급하기 때문에 학교 기출로 처음에 한 5회 정도 풀 때까지는 좀 뻑뻑해. 그렇지만 이제 그걸 넘어가면 괜찮아져. 기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나? 첫 번째 해볼까? 이거 간단한 문제야 이거. 지금 봅시다. 얘는 지금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으니까 요 연립을 했을 때 요거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데 요거가 잡아야 되겠고, 얘는 지금 교점을 2개 발생합니다. 판별식이 요거가 커야지. 그냥 이렇게. 얘는 동시에 만족하니까 공통점이 보여주면 되겠네. 이게 판별식 할수 있잖아. 여기서 정리하면 x의 제곱에 넘어오면 여기 마이너스 2x 되고 2a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얘 이거 넘겨볼게.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되고 플러스 2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각각의 판별식에 요거 판별식 D1이라고 할까? 짝수인데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지. 0보다 작아야 돼. 2a가 4보다 크다니까 a는 2보다 크다는 거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유도의 판별식 D2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뭐야? 2a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커야지. 두 점을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a는 2분의 9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2에서 2분의 9가 되겠지. 2에서
이게 답이죠. 간단한 문제죠 이거. 실제로 이렇게 이차함수를 이렇게 앞동원해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럼 유형 11번 같은 경우는 봅시다. 유형 11번의 첫 번째 문제.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5를 지나면서 얘하고 접한대. 그럴 때 A 값 구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항상 접한다라는 표현이 접한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가 떠오르대? 판별식이 0이라지? 접한다 이퀄 판별식이 0이야. 이것도 간단하게 해보면 유형 11번인데 유형 11번 지금 보면은 우선은 요 이차함수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지. 얘가 우선은 마이너스 2,5를 지났는데 지나니까 우선 대입을 못 해야 되겠지. 첫 번째 대입을 하면 5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될 거고 플러스 6이 되고 플러스 b지. b의 값이 나오지. b의 값이 얼마냐면 7. b의 값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b의 값 구했으니까 요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 접한다는 얘기는 이거잖아. 우리가 직선하고 이차함수 접하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걸 이용할 거니까 두 개를 갖다 놨을 때 즉 마이너스 2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b지. 얘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지. b는 7이니까 7을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요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요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넘겨 정리해보면 2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x a 빼기 7이지. 요거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보니까 2에 a 빼기 7이지. 요거가 0이 되겠어. 그러면 이 약분시키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a 값은 9가 되지. 그러니까 a 9고 b가 7이니까 두 개 더하면 16. 정답은 16. 체크하자. 오늘 다 시험 보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실수. 그 다음에 유형 11번까지 했고 유형 12번 조금. 그 유형 12번을 가보면 이차함수 접하는 직선은 이렇게 돼 있고 그거 구하는 건데 이런 첫 번째 문제는 좀 평이하지. 봐봐. 이차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 4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4x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잖아.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유형 1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지금 뭐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얘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4짜리 직선이야. 그럼 4x 이렇게 시작할 거야. 기울기 4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얘가 지금 접한다 이랬으니까 판별식이 5이 돼야 되겠지.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얘랑 4x 플러스 k 이렇게 갖다가 놨을 때 요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어. 넘겨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10 마이너스 k지. 그래서 이거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을 보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k 얘가 0이 돼야 된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k 값이 얼마? 1이지. k 1 넣어주면 완성이지. 정답은 4x 플러스 1.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유형 13번 가볼까? 유형 13번의 첫 번째 거 해볼래? 지금 유형 13번 첫 번째 문제.
얘 아주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지, 단골 문제. 그러니까 항등식 약간 적용시켜서. 볼까? 이거 답 나오네. 그럼 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참수하고 직선이 k 값을 접한다. 항등식이 약간 좀 추가된 거죠. 접한다는 표현이 먼저 보니까 이거 연립을 하고 kx에다가 k 제곱 kj 얘랑 2ax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연립을 했을 때 이게 교점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요게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정리해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x의 제곱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 k 잡히고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 x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하게 돼. 상수 k 제곱에 k에다가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게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접하니까 분배식이 0이 돼야 되겠어? 분배식 그러면 k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고 해보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b에 세개를 0이 돼야 되지. 이게 지금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k에 대한 항등식 k가 있는 애, k가 없는 애 이렇게 묶어서 각각 0이 돼야 된다. 그럼 k 제곱 사라지고 a 제곱 사라지고 남는 거 k가 있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a 있을 거고 얘밖에 없네. 여기 있구나. 하나 더 있구나. 마이너스 1 k가 있는 애 요거 있고 그 다음 k가 없는 애들 봅시다. k가 없는 애들 여기 a 제곱 사라졌을 거고 그 다음에 b 빼기 1이지. 그래서 a 값이 오면 마이너스 1이네 b는 1 이렇게 나오지. b에서 a를 뺀 다음 b 빼기 a는 2분의 3 거기다가 2를 곱하니까 정답은 3. 정답은 3이 나오면 맞게 통과. 3 나오면 맞게 통과. 지금까지 한 거는 뭐 무리 없이 쭉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냥 딱히 뭐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유형 14번 유형 14번까지 하고 잠깐만 좀 끊을까 할게. 유형 14번 유형 14번에 그 6번째 거 한번 볼 건데 6번째 그림 그리는 거 했지? 이걸 좀 이해하자. 이게 뭐 승리도 나왔고 용사도 나왔고 이거 볼까? 어떤
fx하고 gx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참수 얘가 y는 fx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gx 교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이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지. 마찬가지로 식을 작성할 건데 그 봅시다. 지금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 y값을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fx equal gx 이렇게 만들겠지. 1단계로. 그러면 지금 얘 넘어가면은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하는 이게 등장하는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지? 예? 2차 방정식이지. 그럼 2차 방정식 두 개이 뭐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알파와 베타잖아. 근이라고 했을 때 방금 이 자리에 알파 넣었을 때 0 나왔고 이 자리에 베타 넣었을 때 0이 나왔지 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fx 마이너스 gx는 알파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지. 최고 차항계수는 요 f에서 나오겠지. 걔를 모르니까 a로 적는 거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기본기를 알고 있어야 돼. 쉽게 써가는 원리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식이 딱 나와줘야 돼. 그러면 50 여섯 번째 거 볼게요. 여섯 번째 거 유형 14번에 여섯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이런 것들이 시험 잘 나오고 유형 14번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축과의 이 교점 x표를 나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1하고 했지. 얘를 한번 떠올려봐.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즉 갖다 놨을 때, 즉 뭐냐면 요 x제곱이라는 애하고 요 직선이 뭐냐면 ax 플러스 b야. 그렇지? 그럼 넘겨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 등장하는데 요거의 두 분이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 1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두 분을 알고 있어요. 두 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 식을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드는 방법 했지? 2차 방정식 식작성 어떻게 만들었지? x제곱 중분의 합의 x 그 다음에 곱 가장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럼 두 분이 여기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x의 제곱 두 분의 합이야 1이잖아.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얘가 돼야 되지. 그래서 a 값은 1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되겠구나 알려주고 a의 그림을 모두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유제들 나오는 것도 집에서 한번 다 해보고 시간의 부호까지 할까? 시간의 부호까지 하고 잠깐 쉬어볼게. 그리고 유형 15번 우리 이제 또 하나의 테마가 뭐냐면 이제 여기 시간의 부호를 가는 거 이거만 좀 하고 해주세요. 시간의 부호하고 우리 구별을 해야 될 게 근의 위치, 근분리 그 문제형이 된다? 유형 16번은 뭐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지? 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뭐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렇게 주어진다면 유형 16번 쪽으로 가는 거고 유형 15번은 부호만 주어진 경우야. 두 군이 있는데 뭐 모두 양수래, 모두 음수래 이런 경우 이건 요거에 같은 테마고 우리 실근의 부호 관련해서는 기본은 세 가지지. 두 군이 모두 양, 두 군 모두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군이 모두 음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호 작용. 두 군이 부호가 다른 경우. 이게 이제 기본 세 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 기본 세 가지가 워낙 학생들이 다 이제 잘 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변칙적인 4, 5번이 더 많이 나와. 그럼 먼저 요거부터 볼게.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무슨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음량이 있잖아.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는 허근에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이거 있잖아. 3i가 0보다 크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다고 했지. 그럼 3i가 2i보다 크다. 이거 맞아 틀려? 얘도 틀려. 허수에서는 대소비계를 치면 안 돼. 그러니까 0보다 큰 숫자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음량이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지. 0보다 커야지 양수잖아.
근데 0보다 크지 작아지가 판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음량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양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허근이 되면 안 된다고. 음량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실근이 돼야 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다면 등호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걸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돼?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두 군의 합은 뭐가 돼야 되지? 양수가 돼야 되지. 세 번째로 두 군의 구분, 곱도 양수가 되겠지. 예,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이다 하면은 요 세 가지를 딱 검토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두 군이 모두 음일 때 같은 방식이지. 우선 음량 따질 수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고, 음수끼리 더했어.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지 뭐야? 음수끼리 더하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면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음수끼리 곱하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지. 그치? 얘는 요거만 조금 신경 써야 돼.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봅시다 이제. 부호가 다른 경우야. 부호가 다른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별식은 안 해도 돼. 판별식은 안 하고, 부호가 다른 경우는 오로지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만 하면 돼. 곱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판별식이 나왔어 이게. 이거 할 때 판별식을 왜 안 하는지 서술형으로 됐어. 판별식 왜 안 하니?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는 자동 만족하기 때문이야. 봐봐. 자동 만족하는 이유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요즘은 하도 서술형이 막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이 부호가 달라. 그러면 알파, 베타, 음수가 나오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어 일단.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 플러스 0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두 군의 곱은 어떻게 되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동분의 이동이지. 그러니까 a분의 c가 지금 현재 음수란 얘기야. 이게 인정하네. 두 군의 곱이 음수니까. 두 군의 곱이 음수니까 a분의 c가 음수겠지. 그럼 부등호 안 바뀌게 하려면 양변에 a 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a 제곱을 곱하면 ac가 현재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지금 두 군의 부호가 다르면은 ac가 지금 음수인 상태야. 그럴 때 우리가 판별식을 적어볼게. 판별식을 적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지? 맞잖아. 얘가 판별식이잖아. 그럴 때 이 b는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고 나타내요. ac는 내가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지. 음수에다 마사 곱했어. 음수에다 마사 곱했으니까 얘는 0보다 얘는 큰 애가 되겠지. 이해가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0보다 큰 애를 더했어.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크거나 같은 경우도 안 생겨. 얘는 심지어 같은 경우도 안 생겨. 봐봐. 다시 한번 봐봐.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ac가 제곱이니까 음수인 거 밝혔어. 음수에다가 마사 곱했어. 무조건 양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양수를 더했으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항상 만족해. 서로 다른 두 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안 하고 자동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은 왜 안 할까? 두 군의 합은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부호가 다른데 두 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지? 마이너스 3하고 1인 경우하고 3하고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합이 다르잖아. 위에 거는 합이 음수 나오고 아래 거는 합이 양수 나오거든. 합은 우리가 딱 잘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부호 다른 경우는 요거만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험은 오히려 4번 오늘 많이 나오지? 요즘은 이게 많이 나오잖아. 쟤는 워낙에 크게 잡아주니까 4번 이거지.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줘야 돼? 두 분이 부호가 달라. 은근 양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호가 우선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판별식 할 필요 있냐 없냐 얘는? 우선 없지. 네 번째 봐봐. 네 번째는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우선 은근 하나, 양근 하나 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경우잖아. 부호가 다른 경우잖아. 판별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면 알파 베타가 음수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추가적으로 뭐냐면 표현식할 필요 없고 합은 할 수 있다는 거. 합은 뭐가 돼야 될까? 은근의 절대값, 양근의 절대값이 크려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의 절대값이 이거의 절대값보다 크려면 이런 구조가 나와야 돼. 그러면 두 군의 합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걸 수 있지. 얘가 추가가 됩니다. 곱하면 0보다 크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가 은근히 하나 양근이잖아.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을 붙인 게 아니라 은근의 절대값. 그치?
이런 얘기니까. 은근의 알파벳은 절대값 곱하기 양근의 절대값이 아니라 은근 곱하기 양근 그어야 돼. 이 알파벳타? 그렇지. 이 알파벳타는 원래 방정식 그린 거니까. 알파벳타니까. 하나가 누가 음인지 몰라. 알파벳타 둘 중에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는 얘기지. 고분 음수가 돼야 돼. 판별식은 절대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합분할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얘는.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하나가 요거 나오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합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아 5번은 이런 경우도 잘 나오죠. 이번에는 은근의 절대값하고 양근의 갈때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얘도 기본적으로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간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전혀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할 거냐면 알파벳타가 음수가 되는 건 이거 해야 되고 추가가 되는 거는 누구? 얘는 합이 얼마? 0이 돼야 되지. 얘가 추가되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 같다? 그러면 한근이 마삼이라면 당연히 3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합이 항상 여기에 속하는 거지. 오히려 지금 요즘 시험은 4번 아니면 5번밖에 안 나와. 얘는 누가 5만 치거든. 누구나 다 아는데. 은근히 양근이 은근보다 클 때는 그때도 나오겠지. 이걸 뒤집어 해석하면 돼. 얘만 바꾸면 되겠지. 반대로 그렇지, 얘만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이 어떻다는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뒤집으면은 이렇다는 얘기지.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만약에 구조가 바뀌면 양근의 절대값이 바뀌는 얘기는 이런 구조니까 합이 양수가 되겠지. 얘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잠깐만 좀 끌었다가 오늘 막 시험까지 봐가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지 막 너무 피곤하고 시험을 한 4시 넘겨 끝나지 않았어? 4시 정도? 4시 정도 끝나나? 저희는 그 수능 시간 표대로 안 하고 저희 시작 시간으로 해서 일찍 끝나긴 했는데 좀 땡겨서 했어? 4시 17분에 끝났어. 힘들지. 아까 5시 수업인 애들이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또 하니까 잠깐만 끌었다 저 수학을